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야기꾼님 모시고 이제 오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주도 업종에 대해서 배울 건데, 주도 업종 어떤 의미인가요? 주식 중에서 어느 업종이 가장 좋은가, 이제 이런 걸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5대 자산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죠. 5대 어느 자산이 주도 자산이고, 만약에 주식이라면 주식 중에는 어떤 게 이제 주도 업종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좋은 장이 있고 소형주가 좋은 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도 업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좋을 때가 있고 미국 주식이 좋을 때가 있고, 이제 이게 다 복합적으로 주도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요새 소형주 쪽을 좀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상승장이 다시 오면은 또 대형주가 또 힘을 받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이런 유동성이 강력하게 밀려 들어와서 올라갈 때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세가 별로 이제 주도 자산을 먼저 보면 좋은데, 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장기 추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940년대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됐다가 그 이후에 2010년 말까지 디플레이션이 지속됐고, 지금 2020년대부터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농후한 상태죠. 이런 장기 추세가 있고, 중기 추세로 말씀드린 게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일 때 상품의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미국 증시가 여름과 가을 국면일 때 주식 채권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1950년대와 60년대는 어떤 시대냐? 인플레이션 시대이면서 주식 채권의 시대인 거죠. 1970년대는 어떤 시대냐? 인플레이션 시대이면서 상품의 시대예요. 1980년대와 90년대는 디플레이션 시대이면서 주식 채권의 시대. 2000년대는 디플레이션 시대이면서 상품의 시대. 그 다음에 2010년대와 20년대는 디플레이션 시대이면서 주식 채권의 시대인데, 지금 2020년이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서 주식 채권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이때마다 모두 주도 자산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이면서 주식 채권의 시대인 1950년대와 60년대는 기본적으로 주식도 좋지만 채권도 좋고 상품도 좋고 다 좋아요. 이런 걸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와 90년대는 다시 디플레이션 시대이면서 주식 채권의 시대가 되는 거죠. 주로 주식이 오르는데 이제 기술주, 선택 소비재 등의 성장주가 오르고 중간중간 계속 폭공황이 끼어들죠. 그때마다 채권이 굉장히 유리해요. 하지만 2000년대가 되면 다시 상품의 시대가 되죠. 장기 추세는 디플레이션 시대지만 중기 추세는 상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안 좋죠. 에너지와 자본재에 특화된 신흥국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2010년대부터 디플레이션 시대이면서 주식 채권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술주, 선택 소비재의 성장주가 성장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변수가 이제 2020년대에 그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주식 채권의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면 그 공황 때문에 에너지 주식들이 많이 오르니까 기존의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가 주도 업종이 맞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엑선 모빌을 보면 지금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뭐 테슬라니 뭐 애플이 뭐 이런 전통적인 성장주들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엑선 모빌을 2014년부터 주가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중반 이후 많이 상승을 했지만 2014년 부터 하락하던 거에 그 위치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 좀 잊혀졌던 가수들이 토토가 한번 방송에서 그쵸. 일시적으로 인기를 확 끌었다 내려오는 것처럼 잠깐 튀어오르는 현상이다. 그렇죠. 테슬라, 애플, 뭐 구글 이런 그 성장주들은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저 위에 있어요. 많이 떨어졌어도 이번 공황이 끝나면 다시 또 이전의 추세인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 성장주가 다시 주도 업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나리오 모델에 대해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주도 업종을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모델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그 주도 업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 추세와 그렇죠? 예. 그 상품, 주식 채권의 중기 추세가 이렇게 네 가지 중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시나리오 모델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주도 업종. 두 번째는 그 역사와 시대가 요구하는 메가 트렌드가 있어요. 산업혁명하고 상관이 있는 그쵸. 것들이거든요. 예.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그 성장 과정에 따라 결정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산업 자체를 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그 시나리오 모델에 의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다음에 중기 봉국면이냐, 여름 가을 국면이냐 이거에 따라 이제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봉국면일 때는 상품의 시대이기 때문에 상품과 부동산, 그다음에 달러 약세일 때는 그 자본재와 에너지에 특화된 신흥국 증시에 투자를 해야 돼요. 반면 그 주식과 채권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을 기반으로 한 성장주,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가 주로 주도 업종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만약에 되면 상품의 비중을 늘려야 되고 부동산도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역사적 메가 트렌드에서는 또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역사적 메가 트렌드는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만드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한 국가가 자본주의의 어떤 단계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산업혁명은 미국 증시의 여름과 가을 국면하고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업혁명은 미국이 주도를 할 수밖에 그쵸?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술력이 앞서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연구 개발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성장주의 시대는 연구 개발의 시대고, 반면 본국면이 되면 유형 자산의 시대가 돼요. 연구 개발보다는 대량 양산, 무형 자산보다는 유형 자산의 시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은 7기라고 그랬죠. 7기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전반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미국 증시 8기까지 제4차 산업혁명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연구 개발을 통해서 비전이 확보된 프로토타입만 양산을 하던 신기술들이 미국 증시가 본국면이 되면서 신흥국에 가서 양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술 전쟁이지만 나중에 가격 전쟁으로 바뀌면서 양산 전쟁이 신흥국으로 넘어간다. 1950년대부터 제3차 산업혁명의 전반부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통신혁명 초기 형태기, 초기 시장이지만 관련 기업들은 엄청 급등을 합니다. IBM, 인텔, TI. 그러니까 TI가 최초의 반도체를 만든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CPU를 거의 최초로 만든 기업이 인텔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초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TI나 IBM이 PER이 거의 80, 100까지 올라. 지금 전기차 느낌이네요, 살짝. 지금 테슬라 아무리 과열이라 그래도 두 자리예요, 지금. 두 자리에. 사실 최근에도 그런 걸 봤죠.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비대면 통신 기술이든지 그렇죠. 클라우드 기술이 없던 기술이 아니잖아요. 다 있던 기술인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기업도 출근하면 되는데 뭘 재택근무를 하고 이렇게 바꾸기 귀찮아하는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강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혁신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마치 그 16세기에 그 흑사병이 르네상스를 빨리 오게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증시의 여름과 가을은 산업혁명의 절반 부분과 완전히 일치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그 과열이 생길 때 그 산업혁명의 꽃이 피우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2000년대가 돼서 미국 증시 7기의 본국면이 되면 당연히 그 기술들이 신흥국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PC가 양산되는 거고, 전 세계의 인터넷망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고, 한국에서도 휴대폰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80년대, 90년대 미국의 혁신에서 시작된 거고, 그 시나리오 모델을 만드는 그 논리적 근거라는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대에 이제 미국 증시의 본국면을 지나서 정확히는 2013년에 여름이 시작됐고, 그 이후로 성장주의 시대. 거죠.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에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전기차라는 게 나오고, 자율주행이라는 게 나오죠.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클라우드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EUV. 이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기차가 나타나니 당연히 2차 전지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역사와 시대가 요구하는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되는 거는 지금 공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열은 좀 시키고 그동안 너무 침체였던 비주도 업종은 약간 키높이를 맞추는 갭을 메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엑손 모빌을 보고 이제 가치주와 에너지가 대세 상승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지금 버핏 아저씨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아,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버핏 아저씨.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공황이 끝나면 다시 기술주와 현택소비재 등의 성장주가 주도 업종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발전 단계는 제가 나름대로 구분한 그 정의에 의하면 도입기가 있고 발전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어요. 아, 예. 뭐 국가들로 이제 보자면 지금 뭐 라오스나 뭐 미얀마 이 정도 예. 도입기 중반 좀 지났지 않았을까 제가 볼 수 있어요. 거기 수도를 갔는데 아직 소 달구지가 다녀요. 도입기 정도 예. 가서 진행되는 거고 아직 자동차가 많이 안 늘어나야 돼요. 네, 거기는 오토바이도 귀해요. 보면. 근데 이제 발전기가 되면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마일스톤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카드를 쓰기 시작해야 돼요. 아, 네.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죠. 네.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렸거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정도 했는데 요 정도 나오려면 태국 정도 돼야 돼요. 카드 지금 편하게 쓰려면. 말씀하신 국가들이 다 발전기에 있어요. 예. 한국도 80년대에 발전기의 중후반에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지하철이 갓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딱 그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는 다 아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숙기의 초입기에 있고 유럽과 미국과 일본은 성숙기의 후반부에 있죠. 이제 거의 너무 많이 익어가는. 예. 예. 그럼 중국은 어디쯤? 중국은 제가 볼 땐 발전기에 있어요. 아직도 발전기예요? 발전기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급속도로 발전을 했지만 자본주의의 자유도가 떨어지고 금융 자유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성숙기로 가는 데는 무리가 있고 예. 중요한 건 이게 주도업종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도입기 때는 투자를 좀 하기는 꺼린 데인데 발전기가 되면 어떤 업종들이 주도 업종이 되냐면 트로이카가 됩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라오스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투자할 데가 없어요. 도입기니까. 그런데 제가 동남아시아 보면 느꼈던 건 건설 회사들이랑 은행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쫙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회 자본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땅 파서 건물 줘야죠. 그다음에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해외에서 물건 띄워가지고 마진 붙여서 한국에 팔아야죠. 뭐. 왜냐하면 기반 시설이 없으니까. 뭐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석유화학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뜨고 상사가 뜨고 건설이 뜨는 거예요. 자본주의 발전기 때는 이러한 트로이카가 예. 반드시 주도업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숙기가 되면 점점 이제 미국처럼 소율적 시장에 가까워집니다. 성숙기로 갈수록 시장은 점점 효율적이 돼요. 그래서 알파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래서 사실 투자하기 제일 좋은 때는 바로 발전기 때. 맞아요. 예, 좋아하시는 트로이카. 그냥 가면 노다지더라고요. 야, 이거 돈 되겠는데 한국 오고 보니까 좀 난이도가 있네. 이러고 점점 좀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 발전기 때 저는 고등학생이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없어서 참 아웃라이어라는 그 책에서도 이제 네. 말콤 그레드웰이 얘기한 것처럼 그 시대가 되게 중요해요.